힌트는 얘는 중선 정리.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아마 실마리 찾은 사람도 풀었을 거라서. 얘는 단선은 이제 무게중심이야. 그렇죠? 얘가 등장하면은 연장선 긋고 얘가 4루트니까 여기 2루트까지 나올 거고 얘가 또 중점이고 여기서 어떤 삼각형이 좀 보이면 되냐면은 이 삼각형이 보이면 됩니다. 이 삼각형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가 될 거다. 여기를 우리가 a라는 값으로 치면 얘 제곱하면은 4, 3, 12 얘 제곱하면은 4, 5, 20 그렇죠? 20이고 얘가 2배에다가 a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은 8이죠. 얘가 32니까 16이 a제곱 더하기 8이 될 거고 a제곱이 8이니까 우리가 구한 이 a 값은 2루트 2죠. 그래서 이 길이가 2루트 2인 것까지 2루트 2고요. 얘가 또 뭐가 보이면 좋냐면 2루트 2야. 2루트 2. 그래서 얘가 뭐 피타고라스 써서 4루트 2니까 얘가 12 더하기 20에다가 20이 4루트 2 제곱하면 32죠. 그렇게 해서 얘가 피타고라스에서 직각상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얘가 빗변의 중점이니 얘가 외심이 돼서 얘가 직각인 걸 찾아도 되고 그래서 이 직각인 것만 찾고 나면 우리가 구하는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루트 5고요. 얘는 2루트 15고 이게 모두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 곱하기 3을 해서 6루트 15가 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넘겨서 671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잘 안 보여. 워낙에. 근데 이제 무게중심인 게 단서기도 하고 여기서 유삼각형이 보이면 중선정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게 중선정리가 워낙에 기습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나와서. 그러니까 어쩌다 나왔을 때 학습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중선정리가 좀 기습이라서 6, 7일 한번 봅시다. 6, 7일도 얘도 평면좌표 문제라기보다 그냥 중등기하야. 중등기하고 삼각형에서 평행선 닮음과 평행선의 성질 그걸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된다. 중등기하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봅시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문제. 이런 게 근데 또 어려워. 고등에서 하면 이런 게 또 어려워.
671번 문제니까 71. 67을 67이. 이하고 3도 좋구나. 한 문제 좀 찍어봐. 한 문제 비교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조금 얘도 기습적이라서 그런데 그냥 이게 이런 형태 문제는 간간히 학교 시험 나오고요. 간간히 어느 학교나. 근데 이제 좀 조언을 하면 명일여고가 이런 문제를 좀 좋아합니다. 1학년 때 걔네가 조금 이제 그 뭐지 그 중등기하에서 빼서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때 그러니까 좀 참고해서 이런 문제 좀 안 피하고 푸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가 BC가 밑변으로 동일하니 얘가 이제 높이를 A가 H1이라고 하고 여기서 수선 내렸을 때 A를 H2라고 하면은 AH1 대 AH2가 얘가 2대 3이 되겠죠. 밑변이 같으니 높이 B가 넓이 B가 될 거다. 맞죠? 그러면 그냥 숫자를 그냥 넣읍시다. 얘는 2로 잡고요. 이 길이를 그냥 3으로 잡을게. 이 상태에서 우리 좀 옆으로 좀 빼서 풀면 이런 사다리 꼴이죠. 얘가 2고 3이고 그때 우리는 뭘 구하면 그만이냐면 이 높이를 구해주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2일 때 2, 3일 때 3. 그럼 높이 구하면 그 높이가 넓이겠지. 밑변 길이 그냥 1이라고 생각해버리면 2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 곱하기 H 곱하기 2네. 맞죠? 그럼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몇 대 몇이었냐면 3대 1이었어. 잘라서 빼면 우리가 언제 다뤘던 문제냐면 2학년 2학기 때 그냥 다뤘던 문제지. 그렇죠? 기억이 나면 됩니다. 얘는 이제 수직이라고 생각하면 쭉 긋고 얘가 수직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가 2고 3이니까 이 길이는 1일 거고 얘가 3대 4니 얘도 3대 4가 돼서 얘는 4분의 3이 될 거고 이 길이는 2고요. 2 더하기 4분의 3은 4분의 11이니 이게 그냥 답이죠. 됐습니까? 자, 오른쪽 문제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치?
되나? 왜 이렇게 풀네? 신기하네. AQ는 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의 제곱이고 이게 루트 수인데 마이너스 루트에서 BQ는 4 더하기 A 빼기 1의 제곱. 여기서 구했다고? 이게 풀려? 이렇게 해서? 그냥 해봤는데 남겨가지고 때려 넣었어? 그냥 둘 다 쓰는 직선 구하고 A 나오니까 아, 직선 요좌표? 근거는 있고 봤을까? 이해를 하고 바로 이게 제일 그치, 그게 최대일 것 같지. 딱 봐도. 감이 좋다. 이제 감은 좋은데 근거를 찾자 이제. 푼 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꼭 맞춰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자, 얘도 이제 그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 2점 1대야. 그러니까 A, B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얘가 1 증가하는 동안에 3감소 3감소니까 마이너스 3x y 꼴 마이너스 3x 1 넣었을 때 4되면 플러스 7 될 거니 이 점의 좌표가 0,7이죠. 0,7을 넣어서 그냥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거, BQ를 뺀 거,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맞냐? 맞을 거라고. 그때 A 좌표 모르겠다. A 좌표는 7이고, 그렇죠? 그때 뺀 거 얼마? 1이 얼마죠? 1이고 3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거 제곱을 했냐? 점수를 딱 떨어지냐? 근데? 신기하네. 그냥 A, B, D를 구했구나. 맞아. 그치? 그냥 이 길이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뺀 거니까 그냥 이 길이 구한 거야. 이 길이 구해서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맞아. 나왜 못 구하겠냐 이거. 루트인데 어떻게 50가 나오지? 나뭘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얘는 1이구나. 그치. 1이니까 2의 제곱 더 6의 제곱. 그거는 뜻이 맞고 제곱이어서 이게 제곱이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한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49 더하기 10이죠. 알던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했거든. 근데 이게 단서가 이제 뭐냐면 이것도 중등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좀 갑자기 나면 어려워. 워낙에 ABC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긴 변이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A가 가장 긴 변일 때는 이 A 값은 뭐보다 작냐면 B 더하기 C보다는 작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얘가 B가 가장 긴 변이라면 B가 A 더하기 C보다는 작고요. 얘가 가장 긴 변이면 C가 A 더하기 B보다는 작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개가 다 성립하니까 A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그러니까 B 빼기 C보다 클 거고 넘기면 C 빼기 B보다 크길 거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운 것보다 얘가 크다가 되겠죠. 삼각형에서. 그럼 이제 평면좌표로 가게 되면 얘가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건데 AQ가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두면 그리고 요 길이가 우리가 AB죠. AB라고 했을 때 요 AB 길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요 AB 길이가 X 더하기 Y보다는 삼각형이 작을 거고요. 그리고 크거나 클 겁니다. 뭐보다는 X 빼기 Y의 절대값보다는. 그럼 언제 얘가 등호가 될 거냐면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가 되겠죠. 맞아? 그걸 단서로 해서 요 점을 찾아서 0,7일 때가 얘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는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삼각형 성질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평면좌표에서 응용돼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려워. 왜냐면은 교과서나 정석이든 뭐 개념원리든 얘는 안 들어가 있거든. 왜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중학교 때 배운 게 평면좌표 갑자기 나오니 못 풀어. 못 푸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있어. 모의고사 문제 있으니까 시험에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쟁이 같은 데서 그냥 학습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심하라기보다 중등 문제야. 중등 문제인데 고등 때 나오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 이게 또 지나가면은 수능 때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고1 대비용으로 그냥 학습을 하면 돼. 그다음부터는. 자, 직선의 방향 스텝 1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어차피 학습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중등 복습이죠. 우리 평면좌표보다 직선의 방정식 초반은 쉬워요. 그죠? 우리가 직선을 언제 처음 했었냐면 이것도 이제 중등 시절 그럼 1학년 2학기에서 했어. 그러니까 한 점과 우리가 방향을 알면 직선이 결정될 거다. 그리고 또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직선이 결정될 거다. 이게 직선의 결정 조건. 그 결정 조건이니 그 한 점을 뭘로 잡고 y절편으로 잡고, 그리고 방향을 뭘로 잡고 기울기로 잡고, 두 개를 더해서 y 꼴 ax 더하기 b를 하면 얘는 한 점 y절편이 6이고 얘가 y절편이 6이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두 점이 있을 때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얘가 1,2고 얘가 2,3이야. 2,3이 x가 1 증가하는 동안 1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이니 y 꼴 x에다 1 넣었을 때 2dx 플러스 1입니다 해서 두 점에서 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이게 끝. 그렇죠? 식구하기는 이게 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공식화해서 우리가 쓰게 되면은 1차 함수의 식구하기 할 때 어떤 x1, y1이 있고, 그리고 기울기 먼저 씁시다. 미안.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m이고 x1, y1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에서 y1을 뺀 게 기울기 m의 x 빼기 x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풀 때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면 풀 때 보통 우리가 3x에다가 2 넣으면 6이니 1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5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어. 근데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 모양을 하나 기억은 해주자. 왜냐면 우리가 원방을 풀 때나 원의 방정식 풀 때, 특히나 이제 접선의 방정식 풀 때 어떤 한 점을 지나고 그 원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원이 한 점에서 거기서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모양도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주면 여기서 문제를 출발할 거다. 이제 그때 많이 쓸 거니까 그냥 이 모양은 머릿속에 한번 넣고 나중에 원방 나올 때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한 점도 마찬가지로 얘를 써서 우리가 하면 x1, y1하고 x2, y2가 있으면 얘도 y1 빼기 y1에서 x 빼기 x1 형태로 점을 가고, 기울기 값 우리가 x2에서 x1을 뺀 게 x값 변화량, y2에서 y1을 뺀 게 y값 변화량. 기울기 구해서 냅시다. 근데 얘는 얘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얘를 기억하는 게 편하겠지. 여기서 그냥 기울기 값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합시다. 그래서 편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생긴 것도 좀 구리잖아. 그죠? 못생겼으니까 얘보다는 기울기 한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y = 2분의 3x 빼기 4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2를 곱하면 2y가 3x 빼기 8이고요. 넘기면 3x 빼기 2y 마이너스 8 = 0꼴 했을 때 얘나 똑같은 식이죠. 식 정리를 조금 달리한 것 뿐이고, 똑같은 식인 얘가 직선이면 얘도 뭐가 돼?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 할 때 식이 있고 식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게 요 연방의 해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풀었었어.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요 모양이 더 맞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얘도 뭐 학습을 했겠지만 직선의 방정식 요 모양이 있고 이 모양이 있다. ax 더하기 by 플러스 c 꼴 0이라는 모양과 1차 함수 형태 모양과 이 모양이 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식 구하기를 할 땐 얘가 편해요. 왜냐면 구해야 될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얘를 통해서는 a가 0일 때 y 꼴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서 y축과 y값이 일정한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b가 0이 됐을 때는 x 꼴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형태가 돼서 x축과 수직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 근데 위의 식에서는 a가 0이 되면은 y 꼴 b라는 형태가 돼서 직선의 y값이 일정한 직선 표현이 되는데 y를 우리가 없앨 방법이 없지. 없앨 방법이 없으니 이 직선은 여기서 표현을 못하고 문제를 풀 때 얘를 못 구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냐?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일반적인 직선의 방식이면 얘가 맞고요. 근데 좀 식구하기나 이런 거 할 때 얘가 좀 편리하니 얘를 쓰게 된다 하면 되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직선을 그릴 때도 얘가 편하지. y좌표 찍고 기울기, y좌표 찍고 기울기 하면 되니까. 두 가지 형태를 좀 기억해주면 되고, 그럼 직선 하나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구하기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번에 이제 직선이 두 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야.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을 때 1차 함수 모양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y 꼴 ax 플러스 b가 있고요. y 꼴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라는 형태에서 두 직선이 있을 때 얘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a 값하고 기울기도 같고 b랑 y절편도 같다 해서 얘가 일치하는 직선이 될 거고, 당연한 거죠. 두 개 같은 식이니까 그렇게 될 거고, 두 개 평행하는 경우는 평행한 경우는 a하고 a 다시가 같고 b랑 b 다시가 다를 겁니다. 얘도 너무 당연한 거. 당연한 게 될 거고, 여기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a하고 a 다시가 다르기만 하면 돼서 기울기가 다르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고, 여기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두 기울기의 곱이, 여기서 두 기울기의 곱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할 겁니다. 얘도 알고 있는 거죠. 맞죠? 얘도 그냥 y 꼴 2x하고 y 꼴 마이너스 2분의 1x 가지고 하면 얘가 1,2를 지날 거고요. 그쵸? 얘가 또 뭘 지나냐면 마이너스 2,1을 지날 거니 얘가 서로 닮음이 될 거고, 그쵸? 닮음이 될 거니 두 각의 합이 90도, 두 각의 90도, 얘가 90도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증명을 한번 하고 지나가도 괜찮죠? 어쨌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우리가 기억하기 좀 편해요. 편한데 편해서 얘를 그냥 쓰면 되긴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식이 주어질 때 아까 했던 밑에 같은 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꼴 0하고 또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경우에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기도 하고, 식이 일치하니 얘랑 얘의 비율, 얘랑 얘의 비율, 얘랑 얘랑 b가 같다요. 그래서 b가 같다 해서 a-분의 a 이꼴 b-분의 b 이꼴 c-분의 c가 같을 때 얘가 일치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평행하다는 기울기가 같으니 ax 앞에 계수끼리 y 앞에 계수끼리 서로 b가 같고 c-분의 c만 얘가 다를 때 y 절편만 달라져서 얘는 평행할 겁니다. 평행할 겁니다. 따라갈 거고, 얘도 같이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얘 같은 경우는 좀 의도적으로 외우면 좀 편할 수는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바꾸려면 식을 또 조작을 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a의 개수하고 b의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를 곱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얘가 직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좀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외워지면 그냥 이걸로 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하면 여기서 기울기는 위의 식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밑에 식에서 기울기는 b-분의 a-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 b-분의 a-가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a-이꼴 마이너스 b-고 넘어갔을 때 나오는 식이 a 더하기 b-가 얘가 0이 될 겁니다. 이 조건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확신이 없으면 그냥 기울기로 바꿔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수직 조건이다. 두 직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과 직선, 직선 하나를 다룬 문제, 직선 두 개를 다룬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에서 세 번째 파트로 나오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돼서 여기가 이제 x1, y1이고 얘가
y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면 이 길이를 우리가 수직거리를 우리가 정과직선 d라고 하고 d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얘도 마찬가지 x1, y1이 이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서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가 얘가 정과직선 사이 거리가 될 거다 해서 공식이 되겠죠. 물론 이제 증명은 닮음을 쓰기도 하고 방법은 많은데 그 증명하는 과정이 좀 문자가 많지. 문자가 많고 복잡하니 얘는 외워서 씁시다라고 하는 공식 중에 하나. 그렇죠? 지금 증명보다는 이게 학기 중에 뭐지 그 기말고사 대비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얘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증명하는 거를. 근데 지금은 얘를 증명하는 과정보다 적용하는 게 일단 주교. 그리고 얘가 또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방을 할 때 무수히 많이 나오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할 때 거리 d하고 r이 같다 해서 접선 구하고 그리고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고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원의 성질할 때 특히 많이 쓰이니 뭐 좀 외워서 일단 사용을 하자. 근데 이것도 하나가 좀 뭐 있냐면 원에도 우리가 조금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 원을 잘 못해도 수원하고 수투에서는 잘 안 나와. 지금 기하할 때 나오긴 하죠. 어쨌든 지금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문제를 좀 몇 개만 풀고 쉽시다. 일단은 6에서 문제 너무 많다. 잠깐만. 676번 한번 해볼게. 676하고 677 두 문제 먼저. 676, 677. 할 얘기가 있는 문제를 합시다. 자, 676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냥 우리가 중등 때 했던 방법대로 풀면
두 개를 연립하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다는 3을 곱해서 6x 더하기 9y 마이너스 12가 0. 두 번째 식에는 2를 곱해서 6x 빼기 6이 아니라 2를 곱해서 4y 플러스 14가 0. 이 두 식을 우리가 빼면 얘는 13y고 뺐을 때 나오는 게 마이너스 26이 0이니 y가 2가 될 거고 y에다 2를 위에씩 대입하면 3x 빼기 4 더하기 7이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 되는 x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얘를 정리하면 교점의 좌표가 연립해서 나와서 마이너스 1,2와 3,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요. 4 증가하는 동안에 2가 감소하니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를 지나가려면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3이 필요하죠. 2분의 3이죠. 그렇죠? 맞죠? 3 넣었을 때 0 되는 거 맞고 이렇게 해서 직선을 구하자. 이렇게 하나 구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두 직선이 있고 얘는 좀 기억을 합시다. 이거 1번 직선이고요.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equal 0이 됐으니까 2번 직선이 있어요. 두 개의 이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거 식을 세울 때 1번 직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거라 플러스 c 그리고 2번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나열을 한 거야 c 다시로 그래서 equal 0이고 둘 중 하나에다가 좀 만만해 보이는 거에 비례상수 하나를 붙여서 쓰게 되면은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항등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게 아까 연립했을 때 교점이지.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직선에서는 좀 안 하다. 왜냐면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푸는데 두 교점에서 5분의 11, 25분의 17 이런 게 교점이 나올 때가 있어. 그치? 근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도 연립이 빡셀 거고 얘랑 직선의 방정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분수가 빡셀 거고. 그쵸? 그럼 이런 식 쓰고 어떻게 할 거냐? 위에 있는 문제를 다시 풀게 되면은 얘를 다시 풀게 되면 2x 더하기 3y 빼기 4에다가 그리고 3x 빼기 2y 플러스 7을 하고요. 둘 중에 하나에 숫자가 좀 작은 거에 비례상수를 쓸게요. 0을 넣게 되면은 얘는 교점을 지난다고 해결이 된 거고 교점을 안 구하고도 해결이 된 거고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3,0을 대입할 겁니다. x에 3 넣고 y에 0 넣으니 x에 3 넣었을 때 6 빼기 9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넣고 0 넣으면 9 플러스 7이니 16 k냐? 이거 왜 이렇게 더럽냐 또 6 더하기 6 빼기 9가 아니라 4지. 그치? 6 빼기 4니까 얘는 2고요. 그죠? 2고 얘는 3 넣고 0 넣으면 9에서 0 되고 7 더하니까 16k고 얘가 0이니까 k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일 겁니다.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 식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참 지저분하게 나오긴 한다. 그치? 아깝게 낫긴 하네. 할 말이 없어지네 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 형태가 어디서 나중에 응용되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하면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형태도 나올 거고 두 번째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0으로 나와요. 근데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연립하면 연립 2차를 해야 되지. 빼서 1차식을 만들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과정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게 기본적인 대표 문제나 뭐 유형별로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나 이렇게 했을 때 원에서는 특히나 교점을 거의 구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을 하라 그러면 여기 하나를 첫 번째 걸 쓰고 두 번째 걸 쓰고 둘 중에 비례상수를 해서 0을 대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랑 이때랑 똑같은 항등식 개념으로 얘를 정리를 할 거니 직선에서 연습을 좀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얘 때 좀 편하다 학습이. 그러니까 그 조언을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방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요. 그리고 고등에선 얘를 워낙 좀 많이 요구를 할 거야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익숙해 주자. 그죠? 이거는 개념 설명 겸 해서 한번 해봤고요. 677은 이제
그냥 얘도 중등 때 많이 했어. 얘가 한직선 위에 있으니 얘는 뭘로 풀 거냐? 여기서 기울기하고 여기서 기울기가 서로 같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풀면 여기서 빼서 기울기 구하고 이렇게 빼서 기울기 구해서 이제 풀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페이지 넘겨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아까 했던 두직선 다음은 수직과 평행인데 얘는 하나로 끝내고 합시다. 683번하고 686번 두 문제만 해볼게. 683, 686. 아, 683 가고 686.
아까 했듯이 두 가지였죠. 두 가지여서 얘를 이제 요 모양에 맞출 거냐 요 모양에 맞출 거냐 하는데 일단은 요 모양에 맞춰 봅시다. 얘는 3y가 그러니까 bx 더하기 3인가? 아닌데? 3인가? 빼기 3이야. 그리고 y가 3분의 1, 3분의 bx 빼기 1까지 밑에 식도 정리를 좀 해보면 두 번째 식도 y가 마이너스 b 빼기 2x 이번 b가 x가 넘어간 거 플러스 4가 넘어간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인 경우는 a 곱하기 3분의 b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다 하나 거고 밑에 식에서는 평행하니까 a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같다.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같다. 그럼 a 더하기 b가 얘가 2가 나올 거고 이제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니 제곱에서 2를 빼니 얘는 10이다. 여기까지 보면 이거 너무 쉬워서 하기 쉽긴 한데 얘를 또 요 밑에 모양에 맞춰서 하면 얘를 또 ax 빼기 y 플러스 2 이퀄 0이니까 수직은 ab 곱하기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플러스 3이 얘가 0이다.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3이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평행한 경우는 얘랑 a가 평행이니까 a분의 b 빼기 2가 마이너스 1분의 1과 같다. 그래서 넘어가면 b 빼기 2가 마이너스 a니 a 더하기 b가 2입니다. 여기랑 요놈에서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냥 두 가지 다 그냥 연습을 해본 거. 어쨌든 나온 식이 있을 때 식을 좀 되도록이면 안 바꾸는 게 편하니까. 그렇죠? 686번은 얘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 그렇죠? 686도 보면은 얘는 그냥 요렇게 나왔을 때 그 자체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면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그리고 B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일 때 얘랑 얘가 같은 거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P니까 다 얘가 같다. 얘가 평면 좌표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AP제곱이 BP제곱과 같다가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체 방정식 우리가 X, Y 둬서 그냥 원론적으로 푸는 거.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이 얘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과 같다 해서 이 식을 정리해서 수직이등선이 될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얘가 수직이등선인 걸 알면 그냥 요 직선에서 수직이등을 구해서 중점의 좌표가 2개 더해서 1로 나오느니 2분의 2개 더해서 1로 나오느니 0. 그 기울기가 AB에서 오는 기울기가 3 증가하는 동안에 유기 감소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니까 얘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값 돼서 m 값이 2분의 1이다까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도 은근히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어떤 좀 도형에 이동해서 응용 문제 풀 때 이 방법을 좀 쓰니까 어쨌든 좀 연습은 좀 해놓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풀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서 정가직선 사이 거리 좀 정리를 해보는데 688번 하고 이때 689번 두 문제만 더 합시다. 688, 689 688, 689 688
쪽으로 가봅시다. 일단은 얘를 우리가 개념을 알아도 좋고 직선에서 그냥 정리를 좀 하면 k가 섞여 있으니 k 값에 관계없으면 얘를 좀 주인공으로 보는 거. 또 그래서 x에다가 플러스 ky고 그리고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2 이꼴 0이니 k가 안 들어간 것들 x 플러스 2 k가 들어간 것들 k에 x y 빼기 2 묶었을 때 얘 k에 관계없으니까 이 식이 요 k에 대한 뭐가 될 거냐? 항등식이 될 거다요. 그래서 항등식 개념으로 접근하면 x가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 될 거고 얘도 k에게서도 0이 돼야 되니 y도 2가 돼서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2일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해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식 해서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y가 2인 직선 x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그 교점이 돼서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직선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고 근데 이제 뭐에 관계없으면은 우리가 항등식으로 접근해서 사자적 거려도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p점을 찾고요. 그럼 얘랑 뭐의 거리냐면은 x 빼기 3y 플러스 a 이꼴 0과의 거리 d였으니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 1 더하기 9에다 루트 씌운 거 분해 여기다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플러스 a고 절대값 얘가 루트 10이 되는 경우다. 그래서 얘를 마저 정리하면 a에서 8을 뺀 거의 절대값이 10이 되는 거니까 a 값이 18이거나 얘는 마이너스 2거나 모든 a 값이 뭐였냐? 6이었냐? 네. 고빈이 2개 곱하면 마이너스 36 맞죠? 자, 얘도 사이 거리인데 얘도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두 직선이 어차피 평행하니 아무 점이나 찍어도 다 어차피 같을 거다니까 둘 중에서 만만해 보이는 거에서 점을 하나 찾으면 x에 마이너스 1면 y가 0이니까 마이너스 1,0을 찾고 얘하고 이 점 사이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느니까 플러스 5의 절대값 얘는 루트 10분의 4가 될 거니 얘는 10분의 4 루트 10이고 얘는 5분의 2 루트 10이 될 겁니다. 까지 보여주면 되겠죠. 좀 쉽게 가면 되겠죠. 우리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과제도 마찬가지로 178쪽까지 일단 과제고요.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직선까지 끝낼게. 수화가 우리가 그 순혈조합 남았는데 이거는 그 설련이 끝나고 중등기하 정리하고 순혈조합 마치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문제 한 2개 정도 풀게. 그렇게 해서 좀 대비 겸해서 같이 학습을 하게. 왜냐면 순혈조합이 뭐 학습해서 알겠지만은 그냥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학률 문제에서 그냥 기호밖에 추가하는 게 없어 사실 거의. 그게 오히려 2학년 2학기 어려운 문제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3월 모의고사 대비 겸 그냥 수학 복습 겸 해서 그때 좀 몰아서 하고 일단 월요일까지는 일단 수상 직사방향 하고요. 오늘 광문고로 그냥 모의고사 기출을 볼 거야. 근데 좀 훑어봤는데 작년에 좀 많이 어려워했거든. 평균도 많이 낮았고 1등급 컷이 85점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90점이 안 넘어갔었고 그리고 많이 틀리기도 했었고 그런 시험인데 시험 보기 전에 또 조언을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좀 시험 보는 요령이랑 이거 좀 얘기하고 기출을 보고 답지랑 좀 약간 쌤도 같이 풀어 손풀이한 걸 좀 카톡방에 공유를 좀 할게.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오답 복습하고 월요일에는 한영 걸 볼 거고 그래서 한영하고 광문 보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분석된 자료에서 유사 유형들하고 고쟁이에서 나왔던 문제들 하고 해서 그거 플러스 고쟁이 숙제까지 해서 설련일 때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걸로. 계획은 이러니까 일단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50분에 시험을 봅시다. 넉넉하게 원래 시험 시간 50분인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 1시간 정도에서 시험 볼게요. 네.